짧다, 길다 이거보다는 비주가 이루는 각도가 수평면에서 많이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 콧날개가 이렇게 파이듯이 들려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들창코는 아닌 거죠. 안녕하세요. 예사부의 성형외과 전문의 이혜진입니다. 오늘은 그 들창코에 대해서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몇몇 사례를 조금 구분해서 보여드리고 어떤 방식의 수술을 했는지 그런 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이분은 이제 코끝이 좀 들리고 짧다, 콧대가 좀 낮다 이렇게 해서 오신 분인데, 대부분 사실 이제 들창코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콧대가 이제 낮은 경우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콧대를 높이는 수술을 보통 이제 기본으로 하면서 들린 부분도 같이 이제 교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비순각이라고 해서 이렇게 입술과 코의 이 비주 부분이 이루는 각도가 우리가 이제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각도보다 조금 더 이렇게 들려 있으면 콧구멍이 정면에서 좀 많이 보인다고 느끼고 코가 짧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걸 수술하면서 이제 개선을 원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본인이 이제 원하셨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낮은 콧대를 좀 세우고 들린 느낌은 지금 현재 상태보다 조금 더 이제 줄이는 방향으로 수술을 시행을 했는데, 콧대 부분을 이제 실리콘을 사용해서 이제 높여주고, 코끝은 이제 자가 연골, 귀연골을 사용한 사례인데, 이 비순각 자체가 조금 더 작아지도록 덜 들려 보이도록 이제 수술을 한 사례입니다. 사실 이제 코가 근데 들창코 개선하면서 너무 길게 하면 오히려 코가 보기 좋지 않게 길고 너무 화살코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도를 이제 적절한 범위에서 잘 조절하는 게 이 수술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하겠고, 높이랑 그러니까 길이를 같이 조절을 할 때는 우선순위를 사실은 높이보다는 각도에다 주는 게 좋거든요. 높이를 많이 세우다 보면 실제로는 피부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길이를 많이 연장하는 게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피부가 또 얇다 그러면 많이 높이고 많이 늘리면 보형물도 비춰볼 수 있고 코끝의 연골도 비춰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이제 각도를 좋은 각도를 만드는 곳에 두고, 거기에서 이제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보형물을 사용해서 콧대를 이제 높이는 수술을 병행하시면 됩니다. 수술 전후를 비교해 보시면 낮았던 부분이 좀 높아졌고, 그 다음에 약간 들려 보였던 각도가 조금 더 내려오면서 짧은 느낌이 이제 사라진 그런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도 콧대가 좀 낮고 코끝이 이제 들린 경우죠. 비순각이 수평면에서 한 요 정도 이제 들려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는 비순각이 한 100도, 105도 요 정도 되는 거를 이상적이다라고 보통 여기니까, 그런 어떤 좋은 각도를 만들기 위해서 콧대 이제 중간에 좀 오목하게 꺼져서 낮은 부분은 높이를 좀 세워지고, 들린 부분은 이제 내리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각도를 내리려면 실질적으로 어떤 수술을 해야 되냐면, 코끝에 있는 연골의 위치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재배치하는 그런 수술이 필요하거든요. 코끝 연골을 약간 아래쪽으로 재배치해서 내리고, 끝에 이제 그 비중격이 끝나는 부분과 코끝 연골이 이동한 그 연골 사이의 갭을 연골 이식을 해서 다시 코가 이제 들리지 않게 해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술해서 약간 길이가 연장된 상태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조금 짧아진다든가 약간 위로 들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위치에 연골 이식을 잘하는 것이 들창코 수술이 재발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유지하는 데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됩니다. 수술 전에 이렇게 짧았던 모습이고, 약간 수술 이후에 적당한 각도로 이제 개선된 경우죠. 이 경우는 이제 콧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시작점이 굉장히 낮아서 코가 굉장히 낮고 짧은 경우거든요. 코 날개에 비해서 비주가 오히려 이제 위로 올라가서 잘 보여지지 않는 그런 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술 후의 모습입니다. 이분은 이제 코가 많이 낮았기 때문에 조금 높은 보형물을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코끝은 자가 연골을 사용해서 연골을 재배치해서 이제 내리고, 그게 이제 높이와 각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대도 사용을 하고, 연장하기 위한 연골 이식도 하고, 그다음 코끝을 높이기 위한 연골 이식 도 이제 동반하는 경우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가 낮고 짧을수록 코끝에 이제 상대적으로 들어가는 연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많이 짧은 코를 사실은 이제 길이를 연장해주면 코끝에 사실은 이렇게 촉감이 부드러운 부분은 많이 잃게 되거든요. 수술 전에 이제 환자분이랑 상담할 때 코끝의 움직임이 많이 좀 제한될 수 있다, 좀 더 단단하게 느껴질 수 있다, 촉감이 좀 부드럽지는 않을 거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설명을 하고 수술하게 됩니다. 전후를 비교해보면 이제 낮은 부분이 높아졌고, 코끝 위치가 굉장히 이제 위쪽에 있던 부분이 이제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와서 길이가 이제 연장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각도가 들려 있는 거죠. 짧다, 길다 이거보다는 이제 각도가 들려 있다. 비주가 이루는 각도가 수평면에서 많이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가 이제 들창코의 개념이고, 콧구멍이 많이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이 비순각은 정상 범위에 있는데 콧날개가 이렇게 파이듯이 들려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들창코는 아닌 거죠. 각도의 문제보다는 콧구멍이 이렇게 들려서 생기는 문제니까.
코끝 연골을 재배치할 때 예를 들면 보형물을 이용해서 코끝 연골을 약간 이렇게 밀쳐내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사실 좀 재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연골 재배치한 이후에 들리지 않게 하는 부분을 연골을 사용해서 만들어주면 상대적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낮죠.